대기업 시청자 누리플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리플랜 관련된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있는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연일 하락하게 되면서 이 주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누리플랜이. 그리고 또 시비라던가 이런 물량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부 타 좀 이런 분들이 뭐 상장 폐지다, 감사 의견 거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확인을 조금 해보고 이어서 뭐 주가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 폐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출이 50억 미만으로 되게 되면 안 되고요. 이 개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영업 손실이 4년 이상 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자본 잠식이죠. 이 자본 잠식이 2개년 이상 또는 50%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상장 폐지 요건,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이것도 즉시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 이렇게 일단은 볼 것 같은데, 또는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저기 감사 의견이 뭐 거절 또는 뭐 한정, 이렇게 거절이 나는 부분은 당연히 뭐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거나 분식회계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올지 적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매출액 50억 미만? 아니죠. 매출액이 50억이 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고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년도, 22년도 이때도 계속해서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관리 종목이라던가 그 전에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4개년도에 영업이익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본 잠식을 보게 될 건데, 이 자본 잠식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금이 이게 원단인가요? 원단위가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 65억으로 넣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자본금이 그러니까 영업 손실로 인해서 이 자본금을 깎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현재 직저 사업년도 대비 자본금도 늘었고요. 아마 이 자본금이 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요인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자본금도 현재 자본 총계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자본 잠식도 아닙니다. 자, 자본 잠식이 되는 애들의 재물을 보게 되면 태양건설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건설이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고 현재 감사의견 거절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본금을 보게 되면, 자, 자본금 위에 자본 총계가 있는데 자본 총계가 더 크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자본 잠식이 일어나게 되면 뭐 감사 의견 당연히 거절일 거고, 근데 여러분들 감사 의견 거절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 아니에요. 상장 폐지가 되려면 일단 실질 적격성 심사라는 게 있고, 거기서 진짜 상장 폐지를 맞게 되더라도 이게 이의신청하게 되면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되거든요. 그 개선 기간 안에 뭐 당연히 유상증자라든가 감자를 해서 이 자본 잠식을 벗어나게 되면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상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장 폐지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가 거래 정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만 듣고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누리플랜 건설 회사로서 이 고금리로 인한 건설업의 시향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손익구조 전동 주요 원인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경기 침체, 수주 감소, 원자재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히 이 건설업체 그리고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착공 사이클도 감소하게 되고 매출 물량도 감소하게 되고, 근데 또 원자재 임금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율은 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 그런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 회사를 좀 살려보고자 계속해서 이런 시비 발행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황도 안 좋고 누리 플랜에 풀리게 되는 시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하락을 이어질 것으로 현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24년도가 지나면 25년도부터는 이 착공 사이클, 그러니까 건설업 시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는 점과 이번 연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좀 비롯해 봤을 때는 24년도 아마 상반기가 좀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점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회복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플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어도 지금 현재 지지선을 다 이탈을 하고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이 잡히지 않은 구간이라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겠고 일단은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매수라던가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라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대상승이 일어나게 될까지는 이게 횡보를 거치다가 다시 대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플랜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구간에 있다? 1번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2번 구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횡보해 주는 기간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다음 시간에도 제가 누리플랜 관련된 중요 이슈 내용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